네, 오늘은 제가 드라이버의 방향성과 거리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난 드라이버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이언이 안 맞으시는 분들, 그리고 난 아이언은 쪼다는 괜찮은데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클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셔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엄연히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진 클럽들 중에 가장 깁니다. 그리고 볼과 내 발의 거리가 넓고 클럽이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땅과 평행하게 다니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깝게 서지기 때문에 클럽이 다녀야 되는 길은 이렇게 거의 직각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 지면과 바닥에 붙어서 다녀야 된다는 건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내 눈에서 가파르게 내려와도 맞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 궤적이나 사실 내려와야 되는 타이밍이 모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긴장감이 좀 생기거나 드라이버가 조금 안 맞기 시작할 때 보면 거의 이 아이언의 템포에 자꾸 딸려가게 되거든요. 아이언은 클럽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클럽을 이렇게 되게 짧게 잡으면 그냥 몸과 함께 이렇게 같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언은 몸과 굉장히 일체감 있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똑같이 치셔도 돼요. 하지만 드라이버는 채가 길어지거든요. 즉각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런 느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플렉서블한, 좀 부드러워진 느낌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텐션을 잘 이용을 하셔야 올바른 스윙과 좋은 리듬으로 일관성있게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이 텐션을 무시하고 아이언과 똑같이 올려가시기 때문에 자꾸 방향도 슬라이스도 많이 나시게 되는 거고 방향이 미스가 되시는 거예요. 아이언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즉각적이지만 드라이버는 한 번 더 늦게 오다가 더 길게 스피드가 좀 부는 이미지로 가져가 주시면, 와, 샷. 네, 그렇게 되어야 훨씬 더 좀 부드러운 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드라이브 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확한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스윙이 되게 내추럴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추럴하다는 뜻이 좀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희가 그네를 타거나 요런 스윙을 이렇게 가볍게 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휘둘러 보면 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추럴하지 않다라는 느낌은 이런 힘들인 거죠. 이러면 굉장히 이 텐션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사실 골프 스윙에서 드라이버는 가장 스피드가 빠른 클럽이잖아요. 근데 사실 임팩트에 맞을 때는 2도 정도만 잘못된 궤적으로 맞아도 거의 휘는 양은 40m씩 휠 수 있기 때문에 그 끝에 이 힘을 엄청나게 섬세하게 제어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 엄청난 힘을 갑자기 써버리시면 결국 그 볼들은 다 옆으로 새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올바른 드라이버의 궤도를 찾아야 되는데, 드라이버는 아이언보다는 훨씬 더 완만하게 내려와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얼마만큼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스윙을 할 때 저희가 백스윙에 가서 옆으로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는지를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으로 백스윙에 올라갈 때는 저희가 이 삼각형, 하프스윙 정도 왔을 때 삼각형 사이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거의 오른쪽 팔뚝에 매치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아래에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잘 치는 선수들의 영상들을 조금 슬로우로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올라가는 길은 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올라간 선수도 있고 뭐 안으로 빠진 선수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는 거의 99.9%가 다 이 오른쪽 팔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드라이버의 정확한 위치는 이렇게 일자의 레일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오른쪽 팔뚝이 골프채에서는, 드라이버에서는 일자 레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궤도로 갔을 때 똑바로 보낼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오른쪽 팔뚝에서 벗어나 있으면 힘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궤도를 가진 상태에서 힘을 줘버리시면 더 많은 악성
으로 구질이 생기기 때문에 힘은 더 좋지만 오히려 방향과 거리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에 올라갈 때는 약간 이 팔과 팔 사이, 이 삼각형의 사이로 올라가셔서 내려올 때는 거의 이 손이 허리 라인에 있을 때 오른쪽 팔뚝에 이렇게 얹어져 있으셔야 돼요.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있거나 그리고 이거보다 더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이 중심점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스피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포인트는 다 공을 옆으로 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만들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제가 세워서 내려오게 되면 오, 이런 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네. 그리고 피니시 잡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 너무 떨어져서 내려오시게 되면 이런 이제 또 훅으로 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언과 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길게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언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즉각적이지만 드라이버는 한 번 더 늦게 오다가 더 길게 스피드가 좀 부는 이미지로 가져가 주시면 백스윙에 올라갈 때는 약간 이 팔과 팔 사이, 이 삼각형의 사이로 올라가셔서 내려올 때는 거의 이 손이 허리 라인에 있을 때 오른쪽 팔뚝에 이렇게 얹어져 있으셔야 돼요.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있거나 그리고 이거보다 더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이 중심점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스피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포인트는 다 공을 옆으로 휠 수밖에 없는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뭐 투어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시키는 연습이고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연습이지만 저는 효과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은 거의 하프 스윙만 가지고 갈 거예요. 만약에 드라이버가 한 220m 정도 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한 120m만 치신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하프 스윙을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좀 가볍게 정말 어프로치 하듯이 스윙을 좀 해보시면 저희가 스윙을 했을 때 오히려 빠르게 내가 풀로 다 스윙을 하고 있으면 나의 문제점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항상 쓰였던 힘들이 맥스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스윙 속도를 그 절반으로 확 줄여버리면 그러면 나의 잘못된 힘의 습관들이 다 튀어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윙을 좀 작게 하셔서 작게 가실 때는 이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스윙에서 여기 사이, 그리고 떨어질 때는 조금 더 오른 팔뚝에 걸려서 내릴 수 있게, 그러면 약간 세워지고 약간 눕혀지고 세워지고 눕혀지고 이런 이미지를 조금 그려주시면 훨씬 더 좋은 궤도로 드라이버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드로우를 먼저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구질을 조금씩은 그려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높이의 위치에 따라서 공이 조금 더 오른쪽 휘거나 좀 더 떨어지면 좀 더 왼쪽으로 휘고 이런 포인트들을 잘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뭐가 더 좋아지냐 하면 다운스윙 전환 때 급해지는 포인트들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힘을 조금 빼버리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쑥 떨어진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다운스윙 내려올 때 약간 샬로잉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 구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느껴주셔야 그 포인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 떨어지고 세워지고 떨어지고 여기서 바로 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드라이버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정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좀 백스윙 올라가서 거의 이 오른쪽 복숭아뼈에서 채가 튀어나온다 느낌으로 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 눈이 공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눈에서 치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섣부르게 내가 쳐도 이 포인트로 되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찍어보시면 채가 거의 손보다 거의 앞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 여기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의 여기 갭은 한 50c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의 공이 안 맞는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그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오른쪽 복숭아뼈에서 채가 튀어나온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뒷땅이 많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좀 짧게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뒷땅이나 티 밑둥을 때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시는데, 그렇게 돼야 아마 생각하신 드로우나 이런 포인트 공들이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내가 좀 궤도가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잘 포인트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고 오른쪽 팔뚝, 세워서 올라가고 오른쪽 팔뚝, 그리고 부드럽게 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구질이 좀 만들어진다 라고 하셨을 때 이제 스윙 크기를 조금 더 올리셔서, 이번에는 제가 한 4분의 3스윙 정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와, 굿샷. 네, 4분의 3스윙 정도로 올렸고요. 네. 그때도 비슷한 구질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풀스윙으로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 4분의 3스윙 올렸는데 또 이상한 내가 원래 고질적인 구질들이 나온다. 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하프스윙으로 낮춰서 다시 그 구질을 만들어 보시고 다시 스윙 속도를 올리고 이렇게 하셔야 저희가 머리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치. 내가 슬라이스를 안 하려면 인아웃으로 나와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꼬꾸라지는 훅이 많이 나오시면 약간 아웃인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데라는 느낌을 아시지만 얼마만큼 해야 할지를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떨어졌다면 이 손등 자체가 임팩트 될 때 정면만 보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임팩트 할 때 와서 왼손 등이 저 타겟만 봐주게 딱 가지고 가주시면 절대 페이스는 오픈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돼야 결국 더 좋은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워지고 약간 떨어져서 오른쪽 팔뚝, 그리고 임팩트 때는 이 장갑의 로고가 딱 타겟면을 볼 수 있게 그렇게만 가져가 주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하프스윙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강한 공을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김도훈 프로, 그러면 만약에 필드에서 조금 정확하게 드라이버를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백스윙을 줄이는 것도 답일까요? 사실 여기서 좀 굉장히 좀 함정이 있어요. 저는 백스윙을 할 때 백스윙이 줄여드는 건 좋지만 오히려 회전을 줄이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줄이려고 하면 어깨 회전 자체를 줄여버리신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이미지로 가셔야 되냐면 어깨는 비슷하게 가지만 팔이 못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주시면 좋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손을 한번 딱 붙여보시고요. 이건 백스윙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네. 안쪽에 딱 붙여주시고 백스윙을 들어보시면 팔이 못 올라간 느낌 나실 거예요. 돌아갔는데 풀스윙까지 가기가 어려우실 거거든요. 네. 근데 팔을 접어버리면 쉽게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양쪽 팔을 핀 상태에서 내 어깨를 돌렸을 때 위치, 여기가 사실 팔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스윙을 줄일 때도 나는 팔이 좀 덜 올라가야지, 하지만 어깨는 끝까지 가야지라는 이미지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줄이려고 하시면 어깨를 안고 팔만 올리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타이밍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정확하게 치려고 스윙을 줄였는데 더 심한 악성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세게 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미지는 절대 어깨 회전을 줄이지 마시고 팔이 못 올라간다는 느낌,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로 가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내가 풀로 다 스윙을 하고 있으면 나의 문제점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하프 스윙을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좀 가볍게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힘을 조금 빼버리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쑥 떨어진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른쪽 복숭아뼈에서 채가 튀어나온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고, 양쪽 팔을 핀 상태에서 내 어깨를 돌렸을 때 위치, 여기가 사실 팔의 끝이거든요. 나는 팔이 좀 덜 올라가야지, 하지만 어깨는 끝까지 가야지라는 이미지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제가 거리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스피드는 내려면 결국 빨라야겠죠. 근데 빠른데 이제 어떤 구간에서 빨라야 되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 칠 때 힘은 줘야 되는데 힘을 어디서 줘야 돼요? 이런 좀 궁금증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백스윙은 한 30%에서 40% 정도 속도로 주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운스윙 시작할 때 힘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전환 때 저희가 아까 했던 여기서 좀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힘을 줘야 세게 공이 날아갈 것 같지만 항상 골프 클럽은 저희가 임팩트 이후 그리고 이 왼쪽 발을 지나갈 때까지 왼쪽 무릎이 여기 지나갈 때까지 여기 구간이 가장 빨라야 거리가 많이 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운스윙 시작할 때 여기서 빨라버리면 오히려 이 구간에서 더 빨라지고 결국 정작 공이 맞을 때는 속도가 줄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공 앞에다 둘 건지 그리고 공 뒤에다 둘 건지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은 30% 40% 정도 올라가서 저는 다운스윙 스타트할 때 한 60, 70% 그리고 여기 내 오른쪽 무릎에서 왼쪽 무릎이 지나갈 때 100%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30%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70% 그리고 공에 맞는 순간 지나갈 때는 100%. 샷. 네, 그렇게 되어야 힘이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급해지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시고 세게만 치시게 되면 결국 또 방향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내가 똑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힘을 줄여야 되고 계속 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스윙 궤도와 거리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잘 치시는 분들은 방향도 좋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의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시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은 30, 다운스윙은 70, 그리고 팔로스로는 거의 100%, 그래서 120%로 가셔도 됩니다. 굿샷. 네, 그리고 스피드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포인트는 저희 척추 각도의 거의 90도예요. 제가 서 있을 때 스윙을 하면 이 포인트가 가장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포인트지 이렇게만 되셔도 벌써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속도감을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떨어져도 이렇게 이상한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좀 서서 수평으로 이렇게 온스윙을 해보시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죠. 네. 그 중간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게 숙여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서선 너무 쉽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숙여지니까 여긴가 그렇죠. 여긴가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평으로 스윙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숙여지는 거고 거기서의 90도의 포인트는 여긴 거지 절대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궤적을 잘 느끼시면서 와 정말 똑바로 멀리 가네. 네. 스윙이 그리고 갈수록 네. 더 좋아지고 계신 거예요. 실시간으로.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사실 초보자분들부터 좀 상급자분들은 다시 좀 기초로 좀 다지는 생각을 해주시면 내 문제점들을 좀 더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좋은 드라이버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도훈 프로가 네. 이렇게 드라이버 백스윙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살짝 끌어내리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끌어내린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헤드는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가깝죠. 떨어지는 느낌. 떨어지지만 저희의 회전이 만나니까 이렇게 좀 사선으로 네. 서서히 공 쪽으로 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쓰는 포인트가 결국 같은 방향으로 써버리면 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안 쓰려고 하시면 몸이 뒤집어져 버리시고. 네. 네, 그 포인트가 아니라 서로 가는 길이 달라요. 채는 수직으로 떨어진 느낌 가깝고 몸은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공이 채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네. 내가 몸이 뒤집어지거나 또 너무 엎어치거나 하는 포인트들이 별로 없이 헤드와 내 몸이 서로 약간 다른 위치로 가서 임팩트 때 탁 만난다는 생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사선으로 다운스윙을 떨어뜨려 놓고 네. 여기서 이제 100%의 힘을 내는데 네. 100%의 힘을 100% 상체로만 쓰시는 분들은 좀 네. 하체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 포인트는 사실 100%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힘을 쓸 때 결국 상체만도 힘 쓰시면 또 있긴 한데 다운스윙 때 70%를 잘 지켜주시면 생각보다 몸과 함께 힘이 써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아마 또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두 발을 좀 오른쪽에다가 모으신 상태에서 그리고 살짝 왼발을 떼면서 이렇게 연스윙을 스텝이지만 백스윙 때는 발을 움직이지 않고요. 백스윙 붙어 있고 임팩트 할 때 이렇게 좀 스윙을 해주시면 결국 저는 스윙은 시퀀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연결이 잘 요소가 일어나야 스윙이 매끄러워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했던 그 궤적의 연습과 그리고 발의 느낌까지 같이 가지고 나가시면 스윙이 절대 끊기지 않고 한 방에 가실 수 있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딛는 이 양으로 100%를 좀 결정해 주셔야 돼요. 가볍게 딛냐 아니면 강하게 딛냐. 그러면 올라가서 이렇게 딛는 포인트를 좀 잘 연습을 해주시면 100%를 힘을 쓸 때 내 전신의 힘이 다 쓰이는구나. 상체만 힘이 아니라 하체부터 해서 클럽의 힘을 전달하는 것까지 다 쓰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100%를 치신 건가요? 100%는 아닌데요. 그럼 한번 100%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왼쪽 무릎이 여기 지나갈 때까지 여기 구간이 가장 빨라야 거리가 많이 나실 수가 있거든요. 백스윙은 30%, 40% 정도 올라가서 저는 다운스윙 스타트할 때 한 60, 70% 그리고 여기 내 오른쪽 무릎에서 왼쪽 무릎이 지나갈 때 100%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또 스피드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서서 수평으로 여기 있는 거를 숙여지는 거고 거기서의 90도의 포인트는 여긴 거지 절대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거죠. 헤드는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가깝죠. 떨어지는 느낌. 떨어지지만 저희의 회전이 만나니까 이렇게 좀 사선으로 네. 서서히 공 쪽으로 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